네, 계속해서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오재영 KB증권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최근에 금값, 구리값 랠리 워낙 최근 이제 시장 관심사입니다. 간밤에는 다소 큰 폭 하락도 있었는데 네. 먼저 간략하게 지금의 원자재 가격 흐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연초 이후에 이제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견조하면서 좀 원자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견고하게 좀 받쳐줬던 측면이 있었고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금 가격이 이제 중동 사태로 인해서 좀 예상보다 빠르게 튀면서 이제 나머지 가격들, 특히 이제 금과 연동되는 은, 구리 같은 이런 비철금속들 사이에서 이제 순환이 이뤄지면서 이렇게 투기적 수요 이런 것들이 받쳐지면서 좀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강하게 모든 원자재들이 다 같이 랠리하는 이제 대상승 이런 조짐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승 조짐까지는 아니다. 최근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금값, 구리값 상승을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도 연결지어서 보던데 구리 가격은 특히 AI 전력 인프라 교체 수요와도 맞물려서 상승세 지속해 왔고 구리 가격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사실 재밌는 게 금 가격이 이제 중동 리스크로 크게 2,400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이제 구리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AI 수요나 친환경 수요 이런 구리 얘기들은 한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었던 얘기고 지금도 수급으로 보면 여전히 좀 초과 공급이 지속되고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좀 공급이 더 높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공급보다 이제 수요에 대한 전망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전망 또는 기대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최근에 구리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결국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으로부터 시작된 원자재에 대한 순환 매수 이런 것들이 좀 유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으로부터 시작된 원자재의 순환 매수라고도 전해주셨고 낙관론이 좀 이어지고 있지만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구리 시장 과열을 경계해야 된다는 좀 그런 얘기들도 목소리도 나오는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제 구리가 저희가 보통 경기를 선행하는 가장 중요한 원자재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 회복 초입 부분에 보통 이제 공급은 조금씩 늘어나는 반면에 이렇게 주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구리 수요의 40%를 차지하는데 이제 중국의 지표가 개선된다라든지 아니면 중국 정부에서 되게 강력한 부양 정책을 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이제 구리 가격이 굉장히 뜁니다. 이전에 중국 리오프닝 시기에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좀 바닥 국면을 횡보하는 수준에서 좀 지나지 않고 있고 부양 정책도 나오고는 있지만 다소 이제 시장을 서프라이즈 시킬 만큼 강한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좀 실물 지표들 특히 중국 내 구리 재고는 지금 수년 내 가장 최고치까지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물 주도의 강력한 사이클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최근에 좀 특징적인 게 이제 미국 거래소 안에서 투기적 매수 수요가 쌓이면서 그 미국의 구리 현물 가격이 좀 크게 스파이크를 하면서 오히려 선현물 가격이 좀 뒤집힌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가격을 올렸고 이게 이제 중국이나 런던 거래소에서는 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다소 이제 자본으로 들어온 투기적 수요가 좀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구리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 들어가고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 이렇게 되면 좀 중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지금은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지켜볼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미국 거래소 내에 투기적 요소도 감지된다. 선현물 가격이 뒤집혀 있어서 투자에 유의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금값 상승도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국제 금 가격 최고치 경신한 이후에 다소 좀 하락하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 하우스에서는 사실 금에 대해서 가장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 근거라고 하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면 보통 금 가격은 한 2, 3년간 되게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연간 한 20% 내외는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장기적으로 금 가격은 계속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리랑 좀 다르게 금은 사실 산업용 수요라기보다는 이제 안전자산 수요, 귀금속 수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데 지금
요즘에 금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는 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중앙은행 수요,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 수요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자본의 투기적 매수로 보통 보는 이제 뭐 선물 그런 매수라든지 아니면 ETF 자금도 굉장히 금에는 중요한데, ETF 자금으로는 사실은 아직도 자본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 연준의 금리 인하 수혜로도 금값이 뭐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금과 구리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과 또 아이언의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역시 은도 금에 동행해서 은 가격도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근데 금을 전망을 하면 은은 거의 따라가기 때문에 좀 전망이 따로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 이제 보통 경기 충격 시기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2008년이나 그런 2020년 시기를 보면 금 가격은 오히려 경기 충격에도 잠깐 흔들렸다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해서 되게 저희는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반대로 은 같은 경우는 산업용 수요가 40%가 넘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위험 자산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출렁였다가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굉장히 수년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금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은 같은 경우는 아직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 회복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뭐 금도 이제 오르고 은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에 대한 그 투자 매수가 더 좋아 보이고, 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저점을 굉장히 크게 갱신을 한다던가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서야 은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의 경우에는 뭐 경기 회복의 진입을 확인한 후에 매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고금리 뭐 국제유가 얘기를 좀 이제 해보겠는데,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국제유가 뭐 2% 가까이 급락을 했고, 관련해서 블루라인 퓨처스에 인터뷰를 보고 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영건이 최근에 그 이란 대통령 사고로 불안감이 좀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예상과 달리 국제유가 좀 안정되는 흐름인데, 앞으로 국제유가는 좀 어떻게 전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저희는 국제유가는 올해 내내 좀 하반기로 갈수록 하향 안정화된다라는 전망을 드렸었고요. 이게 이제 초반부터 말씀드렸듯이 실물 수요가 굉장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몇 개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유 같은 경우는 재고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 지금 실물 수요가 굉장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이제 재고 수준 이런 것들 감안하면 저희는 적정 WTI 가격은 한 $70 초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연초에 국제유가가 좀 뛰었었던 이유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랑 그리고 이제 그 오펙의 감산 이런 것들이 좀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올해 안에 결국에는 3분기 또는 4분기 안에는 오펙의 감산이 좀 완화되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에는 그 적정 유가인 한 $70대 초반 혹은 중반 수준까지 좀 내려가는, 다소 이제 다른 원자재랑 다르게 좀 하향 안정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오펙의 감산 완화 여부가 중요하고 적정 유가 $70대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고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원자재 가격에 앞으로 좀 영향을 줄 만한 이슈,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봐야 되는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사실 좀 진부할 수도 있는데, 원자재도 워낙에 그 경기는 이제 수요를 대변을 하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에는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늘 얘기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인하 횟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 글로벌 경기 경로 이제 좀 다소 금리 인하 전에 좀 충격을 받고 경기가 올라가는지, 혹은 그냥 연착륙이라 하죠. 좀 완만하게 둔화됐다가 올라가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원자재 가격의 흐름이 좀 다를 것 같고요. 이제 기타 원자재들의 그 미친 영향이라고 할 거면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국제유가는 오펙의 감산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공급 충격들, 그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돼서 좀 다소 원자재들 간의 상이한 흐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경로의 흐름을 좀 확인해보고 수급,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2분기 이제 뭐 절반 정도 지난데 원자재 앞으로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
네, 사실 절반이나 지났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사실 원자재 가격이 썩 나쁘진 않은 흐름인 것 같고 당분간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는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물 주도가 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3분기 금리 인하 뭐 저희는 이제 보통 9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좀 변동성은 확대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좀 크게 출렁이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때 좀 원자재를 투자하는 게 지금보다는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렁일 때 한번 대응을 해봐라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 KB증권의 오재영 수석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